자, 민수는 연이율 10%짜리 은행에다가 복리로 연초 1월 1일 날 20만 원씩 적립을 하겠대. 근데 수영이는 조금 은행 이자가 낮은 6%짜리 은행에다가 연말에 넣겠대. 그러니까 1년의 텀이 있는 거야. 연초 연말이니까. 그리고 나서 2027년에 찾겠대.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다 찾았을 때 얼만큼의 차이가 발생하니 뭐 이런 얘기야. 원리합계라는 게 총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원리합계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건 등비수열이 되는 거고요. 왜냐면 이자가 계속 곱해지는 구조라서 그래. 그리고 원리합계는 결국 합인 SN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 이해하시고요. 이제 연초냐 연말이냐의 이제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보자고요. 2028년 18 1월 1일 날 A1을 납입했다고 해보자. 자, A1은 여기서 말한 20만 원을 A라고 할 거야. 음. 자, 그럼 얘가 2018년 12월 31일이 되면 이자를 한번 받겠죠. 1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A 곱하기 1.1이 됩니다.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2019년 또 1년이 지나서 2019년 12월 31일이 되면 또 얘는 가만히 뒀는데 얼마가 돼 있어? 1.1의 제곱이 돼 있죠. 자,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수 형태로 가냐면 이겁니다. 자, 우리가 100원짜리를 계속 10%씩 올린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한 번 올리면 어떻게 돼? 100원에 10%니까 이게 10원이 되죠. 근데 이거를 100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100분의 10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놈을 다시 또 10%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 어, 요 녀석에, 여기 몇인지 모르겠지만, 요 놈에 또 이렇게 더하겠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이놈과 이놈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걔를 그냥 x라고 해서 묶어주면, x라고 치환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1 플러스 100분의 10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x를 돌려주면 어떻게 돼? 어, 이게 x였잖아. 100, 1 플러스 100분의 10. 그러니까 얘가 제곱이 되는 형태. 즉, 제곱수의 형태를 계속 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리로 뭔가가 이자를 계속 준다는 것은 계속 불어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수 형태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가서 2027년 12월 31일. 자, 보세요. 여기가 1제곱인 거는 연도만 봐봐. 18년도, 18년도. 차이가 없어. 근데 1. 19년도 1이 차이나 2. 하나가 더 크게 차이가 나네요. 그죠? 지수가 하나가 커지는 거야. 그럼 18하고 27의 차이는 9고, 그럼 얘는 뭐야? 10번 이자를 받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해. 10년이 지났어. 근데 연초에 넣기 때문에 이자가 10번 받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2019년 1월 1일 날, 거의 12월 31일이니까 거기에 또 A1을 딱 넣으면 얘도 가만히 두면 시간이 거듭질수록 이자를 계속 지가 받을 거라는 겁니다. 얼마? 얘는 9번 받겠죠. 이렇게. 그럼 이 논리라면 계속 이렇게 이제 20년, 21년, 22년 이렇게 쭉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2027년 1월 1일에 A1을 딱 넣었어. 그럼 같은 해이지만 12월 달이 되었으니 1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자 몇 번 받아? 한 번은 받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합계라는 건 얘네들, 이 금액들을 다 더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민수 입장에서 우리 이제 바라보자고요. 자, 민수라는 아이 입장에선 첫 번째 항이 a 곱하기 1.1, 즉 1.1a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항인 거야. 그리고 지수가 2제곱, 3제곱 가니까 공비r은 1.1이 되는 거야. 계속 지금 곱해지고 있잖아. 여기다가 1.1 곱해서 10제곱, 여기 2제곱, 3제곱 이런 식으로 돼. 그리고 항은 1번부터 10번까지 10개, 10년이니까 그런 거죠. 되죠? 자, 그래서 민수의 원리합계 S10은 R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1.1의 10제곱이 2.6이라고 했어. 얘가 2.6이래. 그러면 1.5가 되겠지. 그죠? 그럼 정리를 해보면 0.1분의 1.1a 하고요. 2.6에서 1을 뺀 1.6이 될 거야. 그죠? 그럼 여기다가 10 곱하고 여기다가 10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자, 이제 위에다 쓸게요. 민수의 원리합계는 여기다 10 곱하면 1이니까 무시하고 1.1 a 곱하기 16이 됩니다. a는 나중에. 자, 이번에는 수연 입장에서 보자. 자, 수연이는 연말에 넣었어. 그래서 2018년 12월 31일에 넣었어. 근데 얘가 27년 12월 31일에 찾겠대.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2019년 12월 31일이 되어야 처음으로 1년이 지난 거죠. 얘는 B1을 넣었다고 해보자. 그럼 얘는 이자율이 6%니까 1.06 곱해졌을 겁니다. 얘가 계속 가. 그럼 몇 번 곱해지나? 이자가 몇 번 받냐는 거지. 자, 보세요. 18, 연도만 봐. 1이 커졌으니까 1제곱. 그지? 그러면 지금 27은 뭐야? 9가 차이 나죠? 9가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자를 몇 번 받아? 9번만 받는다는 거죠. 요게 차이입니다. 연초에 넣으면 연도의 차이만큼 여기 10번 곱해지는 거지. 근데 얘는 9번만 이자를, 그러니까 한 번은 이자를 덜 받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또 2019년 12월 31일 날 또 20만 원, 27만 원을 넣겠지. 그럼 얘는 1년 후에 넣었으니까 이자가 한 번 덜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1.06에 8제곱 이런 식으로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27년 12월 31일 날 넣었어. 근데 그게 하루 지났다고 이자 주면 되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B1을 넣었어도 얘는 그대로 B1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싹 더한 게 수연이의 원리할게. 그럼 이제 수연이 입장에서 수연이 맞죠? 수연이 입장에서 바라보면 첫 번째 항은 뭐야? B입니다. 첫 번째 항. R은 1.06이 되는 거지. 그리고 횟수 N은 똑같습니다. 민수랑 10회입니다. 10회. 되죠? 그래서 S10을 구해보면 R-1, 즉 1.06에서 뺀 0.06분의가 되겠지. 첫째 항은 그냥 B야. 요것도 차이가 있죠. 연말에 넣는 거랑 연초랑 넣는 거랑 이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자, 그리고 얼값이 1.06이고요. 거기에 10제곱. 이건 횟수야, 횟수. 횟수는 여전히 10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문제에서 1.8이라고 됐어. 얘가 1.8이래. 그죠? 그럼 이제 정리해보자. 식이 정리가 되겠네. 어떻게? 여기다 100 곱하면 6분의 여기다 100 곱해서 100b. 오케이? 곱하기 1.8에서 1 빼니까 0.8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수연이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자. 자, 수연이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6은 어쩔 수가 없네. 6분의 하고요. 6분의 1이라고 그냥 하자. 6분의 1 하고요. 자, 100에서 10을 예주면 어떻게 돼? 80b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금액만
A, B에다가 금액만 넣어서 계산해 주자. 자, 그러면 1.1 곱하기 16 곱하기 20만 원이죠. 20만 원. 근데 20만 원이 2만 원 곱하기 10이잖아. 그지? 2만 원 곱하기 10. 그래서 여기다가 10 줘서 11, 16 곱하기 2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6분의 1 곱하기 80 곱하기 B가 27만 원이야. 27만. 그러면 약분하면 어떻게 돼? 예, 일단 2로 약분돼서 이렇게 되고 3,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94, 36, 36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얘는 얘 어떻게 되죠? 16 곱하기 22죠? 그죠? 좀 쉽게 할 수 없을까? 그럼 이제 160, 16 하면 176. 2배 하니까 어떻게 되니? 352만 원이 되네요. 352.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원리학계의 차액을 물어봤으니까 두 사람의 차액은 큰 거에 작은 걸 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차액은 얼마? 8만 원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8만 원입니다. 그래서 원리학계 정말 중요하니까 꼭 여러 번 보셔야 하고 연초와 연말의 차이, 이걸 기수불, 기말부 이런 말 하는데 용어는 모르겠고, 자, 연초에 넣는 거는 이자가 첫 해부터 붙기 때문에 마지막 항의 초항이 바뀝니다. 연말은 그대로 비원이 되는 거고, 자, 이런 차이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